안녕하십니까? 홍필두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습 모델 이해하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정보 처리 시스템이 다음과 같은 컴퓨팅 사고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어떠한 입력이 들어오면요, 이걸 처리를 해서 출력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처리 방법을 찾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을 코딩하는 게 프로그래밍입니다. 즉, 우리가 입력을 통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순차, 비교, 반복 등의 로직을 통해서 코딩한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는 게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기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프로그래밍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한반에 나연, 정연, 모모, 사라라는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이 학생이 영어 성적도 있고 수학 성적이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토대로 원하는 출력은 합계와 등수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합계와 등수를 나오게 하기 위해선 개인별로 영어와 수학의 합계로 쭉 더해서 처리를 하고, 이 합계에 대해서 값이 큰 순서대로 1, 2, 3, 4 숫자를 차례로 부여하는 게 등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이미 이런 규칙을 찾는 알고리즘 영역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 우리가 입안에 대한 성적도 같이 처리할 수가 있어요. 지오나 미리나 다연, 체형의 합계나 등수도 기존의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기반은 기존의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많이 활용되어 지금까지 컴퓨터가 많은 일을 수행했던 방법들은 이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알고리즘이 복잡해지고 기존 알고리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게 컴퓨팅 기법의 한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의 날씨를 예측한다. 아니면 내일 가장 많이 오를 주식이 어떤 건가? 그리고 사람과 같이 이 사진에 대해서 나온 인물이 누구지? 라는 이런 복잡한 부분. 그다음에 손으로 필기체를 막 썼어. 이걸 어떤 문자로 인식하는 기술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기존의 컴퓨팅 기법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일의 날씨를 한번 예측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입력에 대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입력값이 우리가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값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주변의 기압 배치라든가 지형, 바람, 바다 온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입력에 따라서 결과값으로 맑음, 구름 조금, 구름 많음, 비, 폭우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알고리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리즘으로 찾는다라고 하면 좀 복잡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회귀 분석이 돼버리는데, 우리가 주변의 기압 배치는 어느 정도 가중치가 있고 지형은 어느 정도 가중치가 있고 바람은 어느 정도의 가중치가 있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 값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활성함수를 도입해서 판단을 하는 이러한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기호가 좀 나오는데 이런 그 다차원 방정식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진 입력과 결과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여기다가 넣어서 가장 근사한 이 다차원 방정식을 찾는 부분이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거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에는 화상인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화상인식도 되게 복잡한 알고리즘, 복잡한 부분의 하나예요. 우리가 어떤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일정한 패턴 정도는 우리가 룰 베이스로 찾을 수가 있어요. 즉, 옆에 사진에서 배경을 분리해서 인물만 골라낸다든가 이런 건 규칙이 있습니다. 번호판과 같이 자동차 번호판에서 숫자를 인식하는 것도 거의 유사한 번호판이기 때문에 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얼굴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눈, 코, 입과 거리라든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지만, 자, 옆에 있는 우리 트와이스 사진에서 나연이가 누군지 정연이가 누군지는 판단하는 방법을 한번 알고리즘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무척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AI를 통해서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 갓난아이는 여기서 나연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어. 하지만 갓난아이가 뇌가 있는데 이게 계속 트와이스를 보고 학습한 결과가 있다 그러면 이게 나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이 문을 딱 봤을 때 문고리를 보고 이걸 당겨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문으로 인식한 어떤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컴퓨터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배우는 오늘의 수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예측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컴퓨터로 키가 185고 몸무게가 85인 사람이 허리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 라는 걸 하면 키와 몸무게와 허리 사이즈는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찾기는 참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다. 그래서 f에 xy가 있는데 이 값을 넣으면 허리 사이즈가 나오는 함수가 있다는 걸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를 찾기 위해서 이미 알려진 데이터로 규칙 함수 f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약간 수학이 들어갔다고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되게 간단한 이론에서부터 우리가 인공지능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키가 176이고 80인 사람은 허리가 36이었다. 169이고 70인 사람은 32였다.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컴퓨터에다 입력하면서 거기에 맞는 아까의 가중치를 근접하게 찾아냅니다. 회귀 분석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우리가 함수를 알아내면 이 함수에다가 185에 85인 사람을 집어넣으면 허리가 38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시듯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이걸 갖다가 인공지능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두 개의 이런 팩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중치 1과 가중치 2를 넣고 x, y 값을 넣고 여기에 약간의 절편, 바이어스를 넣어서 이런 함수를 넣고 계속 알려진 데이터로 반복을 시키면 W1, W2, B 값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돌려보진 않았지만 예시가 된다 그러면 0.4x 플러스 0.1y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 이 값이 어느 정도 훈련된 모델이고 얘 함수로 어떠한 업무들, 어떠한 그 사건들을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AI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일은 예측이나 분류나 판단의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학습 기능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논리식이나 수학 함수로 어떠한 대충 비슷한 학습전 모델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고 지금 있는 사진을 보면 강아지 사진, 강아지 사진, 강아지 사진. 자, 강아지를 보여주고 강아지다, 강아지를 보여주고 강아지다 라고 해서 어떠한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학습된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학습 모델에 대한 훈련이라고 하고 이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예측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누피를 넣는데 강아지가 88% 가능하다라고 나오는 부분은 이 함수를 찾아낸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우리 음성인식 스피커나 이런 거는 학습된 모델의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그에 대해서 여러분 말을 글이라든가 어떠한 그거에 대한 지식으로 바꿔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수준을 우리가 이러한 기법을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머신러닝, 빅러닝의 개념이 그 딥러닝의 개념이 이런 데서 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모델을 설계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뇌의 기본 단위는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라는 인풋이 있으면 이게 뉴런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맨 끝에 아웃풋이 나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하면 입력값이 있으면 이 값의 가중합, 아까 얘기했던 가중합과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나오는 걸
하나의 단위 노드입니다. 이건 우리를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퍼셉트론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뇌의 기본 단위인 뉴런을 모방해서 퍼셉트론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로만으로는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퍼셉트론을 층층이 쌓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퍼셉트론을 쌓아서 이러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이게 모델이 아까 뭐냐면 이 모델의 이 웨이트 값은 뭔지 잘 몰라. 근데 기존에 나와 있던 결과치로 계속 어떤 학습을 시킨다라는 건 반복적으로 해서 결과 웨이트 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이 웨이트 값, 다중의 웨이트 값을 찾아내는 방법을 찾은 게 우리가 학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층층이 구성할지 고민과 어떤 학습이 좋은 모델인지는 지금까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이 모델을 찾는 것도 2018년, 2017년서부터 많이 활성화되고 이 좋은 어떠한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가 나와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은 수치 예측에 적절하고, 또 어떤 건 이미지 처리에 적절하고, 음성 학습이나 텍스트 이해에 적절한 부분들이 많은 연구와 경험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설계하거나 개발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 모델들을. 이 부분은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으로 치면 수학에 뛰어난 두뇌는 계속 수학 문제를 학습시키면 수학을 잘할 것이고, 문학에 뛰어난 사람들은 시인으로 이렇게 학습이 되어서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모델들을 구성하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반복적인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서 이게 매우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런 모델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고민과 너무 많은 좌절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따라 하다가 나중엔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보죠.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전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과 이 모델을 예측에 활용하는 과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은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해야 돼요. 이 데이터는 결과치가 있는 데이터겠죠. 결과에 된, 지금까지 어떤 현상이 있다면 결과가 있던 거죠. 어느 날 주변의 기압이 어떻게 되고 바닷물 온도가 어떻게 되고 이랬을 때 몇 월 며칠 이런 날 날씨가 맑았다, 이런 데이터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프로그램에 맞게 변화를 합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의한 모델에 정의한 거에 설정값에 이 데이터를 넣죠. 그리고 학습을 시키고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학습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하고 나서 약간 웨이트 값을 조절해보고 다시 검증 데이터로 검증을 시켜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온 모델에 대해서 테스트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여러분들이 모델 학습입니다. 그래서 얻어진 모델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예측에 활용해야 되겠죠. 내일 날씨가 어떻지? 그러고 현재 주변의 어떤 다른 데이터를 모아요. 그러고 이 모델에 집어넣어. 그러면 예측값이 나오겠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이 학습 모델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 학습 모델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잘 만들어진 데이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엠리스트라는 건데 샘플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건데 0부터 9까지 이렇게 필기체로 글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숫자를 인식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오늘 같이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무려 7만 개가 이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글씨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6,000개는 훈련을 시키는데 사용을 하고 6,000개 가지고 6만 개, 10,000개는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미 잘 만들어져서 MN리스트라는 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라스라는 라이브러리에 쭉 있는 건데 이걸 활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는 MN리스트 로드 데이터라는 함수를 해서 자,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지금 들어가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자, 이 내부에 이 비트맵 들어가 있는 영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28x28의 픽셀로 되어 있고요. 28x28의 픽셀인데 이 부분에 숫자가 이렇게 칠해져 있는 데는 음영으로 0부터 255까지의 음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손글씨 데이터를 그 학습, 즉 프로그램에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 즉 학습을 할 데이터로 하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 즉 검증할 데이터로 나눠서 모델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약 30% 정도는 검증용으로 사용합니다. 먼저 28x28은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얘를 1차원 배열로 바꿉니다. 784가 됩니다. 그래서 784개의 1차원 데이터로 바꾸는데 이걸 리쉐이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데이터를 리쉐이프를 하고요. 6만 개의 데이터를 리쉐이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테스트 데이터 10,000개도 리쉐이프를 합니다. 근데 이 값이 0부터 25 값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프로그램에서 학습하는 거는 이게 숫자적인 개념인데 0에서 1까지, 즉 우리가 이걸 벡터 변환이라고 하는데 이 벡터 값으로 바꿔야 학습이 용이해요. 그래서 28x28x의 2차원 데이터를 784로 바꾸고 다시 리쉐이프 한 이 값을 다시 255로 나눠서 즉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값을 넣어서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맨 끝 부분은 타겟팅, 즉 숫자가 이렇게 우리 비트맵을 쫙 이렇게 나열한 데이터가 있고 끝에는 이게 1이다, 2이다, 3이다 라는 결과값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값이 어떻게 돼요? 0에서 9까지겠죠. 근데 이걸 갖다 원앤 핫코딩 처리라고 해가지고 2를 갖다가 2를 2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개의 배열을 넣고 만약에 3이라 그러면 0001, 00000 이렇게 해야지 안에서 이 모델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편하게 원앤 핫코딩 처리를 합니다. 즉 타겟은 원앤 핫코딩, 인풋에 대한 아까 그 비트맵은 1차원 변환으로 한 다음에 벡터 값으로 전환까지 합니다. 이건 우리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바꾼 거죠. 그리고 모델이 잘 학습이 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데이터를 나누기 위해서 30%는 검증 셋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6만 개 중에 42,000개는 테스트, 그 다음서부터는 검증 셋으로 쭉 바꿔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보면 되고요. 여기 코드에서 거꾸로 작성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감안해서 코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프로그램 소스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훈련셋과 시험셋을 불러오고 그 다음 2차원을 1차원으로 바꾸고 2호로 나눠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원핫 인코딩 처리를 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하고 그다음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지 처리를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모델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퍼셉트론을 쭉 쌓아서 모델을 정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퍼셉트론을 어떻게 쌓느냐라는 거는 규칙은 없어요. 딱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시키는데 나는 학습 모델을 빨리 적용할 거다. 나는 학습 모델을 정확하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쌓은 개수를 바꿔가면서 학습 시간과 정확도를 비교해 보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36개와 10개 층으로 나눠서 첫 번째는 36개, 두 번째는 10개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즉, 첫 번째 28, 28이 인풋이었으니까 784의 인풋을 받고 36개의 아웃풋으로 나온 다음에 다시 36개의 아웃풋을 10개의 인풋으로 10개 층으로 해서 한 개의 맨 마지막에 한 개의 아웃풋으로 나오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중치를 구하기 위한 작업인데 우리가 가중치를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그 판단 함수를 쓰는데 첫 번째 층에선 렐로 함수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많이 사용하는 게 그 퍼셉트론 함수 같은 퍼셉트론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뭐예요? 그 함수의 차이점이 계속 누적하다 보면은 0과 1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렐로 함수를 사용하게 중간에는 렐로 함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맨 끝에 우리가 소프트맥스로 이 결과에 대해서 그 판단을 위해서 맨 끝에 소프트맥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맨 아웃풋을 0에서부터 9까지 나오는 그 분류를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그 우리가 그 설정값을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그 점점 오차를 작게 하기 위해서 경사하강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근데 경사하강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확률적인 경사하강법을 여기에다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모델이 계속 학습될 때 정확도를 어큐러시를 출력하기 위해서 어큐러시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옵션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원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에 강의나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키겠죠. 그래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건 모델.pc라는 함수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모델은 그 학습을 시킨 다음에 밸리데이션 셋으로 우리가 검증을 할 겁니다. 그때 이 모델을 학습할 때는 두 개의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에포크랑 배치 사이즈. 그래서 에포크는 반복하는 횟수예요. 그래서 이 학습 반복 횟수는 우리가 학습을 100번이면 100번 학습을 시키고 1000번이면 1000번 학습을 시키는데 많다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시키면 물론 시간도 많이 들겠죠. 하지만 학습을 너무 많이 시키다 보면 엉뚱한 결과나 아니면 정확도가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 갖다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자꾸 웨이트 값을 찾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적게 시키면 또 우리가 이거 언더피팅이라고 하는데 이 학습하다 말면 정확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에포크는 여러분들이 계속 시키면서 이렇게 쭉 그 모니터링을 하다가 점점 계속 시켜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학습 정확도가 고정적이다.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또는 오히려 떨어진다. 라고 하면 학습 반복 횟수를 조정해서 끊어줘야 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 배치 사이즈는 쭉 하고 난 다음에 이 배치 사이즈만큼 학습시키고 그다음 건증하고 학습시키고 건증하는 사이즈입니다. 이 배치 사이즈가 너무 크면 속도가 빨라요. 하지만 정교함에 도달하는데 좀 늦어질 거고 너무 작으면 그 반대의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이 값을 조정하지만 지금은 제가 이렇게 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게 그 코딩을 미리 한번 해봤습니다. 이 다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할 그 다음은 우리가 테스트 셋으로 정말 모델이 잘 됐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evaluate라는 함수에 넣으면 얘에 대해서 그 테스트 데이터로 모델에다 집어넣어 놓고 어느 정도 정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패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 값이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프로그램 소스를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데이터셋에 대한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먼저 모델을 정의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 학습 과정을 설정한 부분이 있었고 모델을 학습시켰고 모델을 평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델을 다 학습을 트레이닝을 시켜봤고요. 이번엔 모델을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규격에 맞게 손글씨를 작성한 다음에 인식을 시켜보면 이 모델에서 여러분 손글씨를 인식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 실습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가져다가 인식을 시켜서 제대로 맞나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로 구성한 거는 이미 아까 했던 테스트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5개 정도를 뽑아서 얘를 갖다가 한번 프레딕트 해봐라, 예측해봐라 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값과 예측한 값을 찍어보고 예측이 잘 되는지 한번 그 실행을 시켜서 보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소스는 이렇습니다. 자, 이 최종적인 소스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데이터셋을 생성하는데 훈련셋과 시험셋을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2차원 함수를 1차원으로 바꾸고 255로 나눠서 어떤 그 데이터셋 전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한 인코딩으로 0부터 9까지 값을 10개의 이 숫자로 그냥 이진수 처리 같이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 훈련셋과 검증셋을 나눠서 우리가 30%씩 30%는 검증셋으로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 모델을 정의해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정의를 해놓고 얘에 대해서 학습 과정으로 얘는 뭐 분류다, 그 다음에 확률적 경사각법 사용한다, 그 다음에 정확도를 출력해다 라고 여러분 거기에다 명령을 했고요. 그 다음 모델을 학습시키면서 배치 사이즈와 에포크에 대해서 줘서 모델이 적절하게 피팅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학습을 시켰고요. 다 학습이 된 모델을 갖다가 우리가 테스트 셋으로 우리가 이벨루에이트를 시켰죠. 즉 평가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이면 이 모델이 이제 학습이 된 모델이에요. 그 학습된 모델에 우리가 손글씨인 양 그 기존의 테스트 데이터를 한 5개 뽑아서 쭉 한번 제대로 나오는지 테스트를 시켜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통해서 이 코드를 실행해보고 직접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